아비님이 말씀드렸던, 뭐, 시나리오라면 시나리오겠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는 시나리오. 아비님 말이 틀려야 좋은 시나리오. 여러분들 항상, 그, 그, 악의 세력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지. 악의 세력의 입장에서, 어, 다음에 뭐 시간이 있으면 뭐 찬찬히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 얘기를 할 일이 있을까? 해야겠지? 근데 그 그냥 우리는 뭐 너무 무거운 얘기라서 근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언제나 말씀드립니다만 얘기하기 싫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근데 말하기는 언제나 싫어 이런 얘기 하는 게 참 싫다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물론 많겠지만 아비님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들이기 때문에 혹시 스트리트 파이터라는 게임 알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20대니까 스트리트 파이터라는 게임 알아? 이 게임이야. 자, 여기서 여기 나오는 이 빨간 옷 입은 사람 있죠? 이 빨간 옷 입은 사람. 이 게임 스토리가 뭐냐면 이 빨간 옷 입은 사람이 이 빨간 옷 입은 사람이 끝판왕이거든? 우측 상위 네 번째 캐릭터? 콘단가? 달심, 춘리. 뭐 하여튼 지금 여기 보면 이 빨간 옷 입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끝판왕이야. 이 사람이 비스? 뭐 하여튼 이 빨간 옷 입은 사람이 끝판왕이에요. 그래서 이 끝판왕을 깨면 이제 이 게임이 끝나. 그래서 이 게임이 이 끝판왕을 향해서 이제 계속 달려가는 그런 게임이었는데 아비님이 이 게임에서 좀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충격을 받았다기보다 그냥 여기 이 사람이 군복을 입고 있잖아. 그래서 뭐 늘 그런 스토리 있잖아요. 뭐 세계 정복을 꿈꾸는 뭐 누군가에 맞서 싸우는 주인공들. 그래서 그 캐릭터나 이런 걸 보면 이 사람의 어떤 취미 이런 게 딱 뭐라고 써있냐면 게임 캐릭터를 설명하는 뭐 책들도 이런 게 있었어. 근데 여러 캐릭터들의 다양한 출신과 그런 배경들을 적어 놓는데 이 사람한테는 뭐가 적혀 있었냐면 그래서 왜 기억에 남냐면 이 사람의 취미였나? 취미와 특기. 이 끝판왕 이 끝판왕의 취미와 그 특기가 세계 정복이었어요. 취미와 특기 꿈과 취미와 특기가 그러니까 꿈은 물론 세계 정복이지. 꿈 세계 정복, 취미 특기 세계 정복. 그러니까 세계 정복을 위해서 완전히 그 똘똘 뭉친 사람이 한마디로. 그래서 취미가 세계 정복이었어. 세계 정복을 위해서 일을 하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생각과 모든 관념들을 세계 정복에 맞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표현이 아비님한테는 너무 웃겼던 거야. 너무 웃기잖아요. 이상하잖아. 취미가 세계 정복이라니. 그래서 그리고 또 캐릭터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연들과 뭐가 있는데, 이 끝판왕만 딱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냥, 세계 정복.
세계 정복을 위해서 태어났고 세계 정복만을 꿈꾸며 그러니까 거의 그냥 세계 정복이야. 그래서 꿈과 취미와 일상이 세계 정복이라는 것이 자체가 너무 허황되고 너무 그러니까 너무 기억에 남았던 거예요. 너무 웃겨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냥 강렬한 인상으로 남았어요. 그래서 아이고 무슨 야 세계 정복을 사람이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래서 왜 아비님이 웃었냐면 세계 정복이란 건 할 수 없는 거다. 세계 정복이란 할 수 없는 것. 세계 정복이란 것은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생각을 당연히 가지고 있었거든. 아니 왜냐면 인류 역사상 세계를 정복한 사람은 없잖아요. 나름 징기스칸도 아시아를 다 먹었던 적이 있지만 아시아와 유럽까지 먹었던 적도 있지만 전 세계를 다 먹은 존재는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세계 정복이라는 것은 물론 독일도 실패했고 독일도 물론 세계를 다 먹으려고 했지만 독일도 실패했고 그러니까 세계 정복이 이루어진 역사가 없어요 전래에. 하여튼 세계 정복이라는 것은 그거는 그냥 너무 허황된 생각이고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웃음이 났던 거예요. 왜냐면 그냥 허황된 망상을 꿈꾸는 미친놈인 거야. 그냥 영화에나 나오는 빌런급인 거죠. 그냥 근데 빌런들은 다 패배하잖아. 다 이상하고 멍청하고. 그래서 약간 허황된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있었어. 그러니까 웃겼죠. 그리고 취미가 그냥 일상이 세계 정복이라는 것에 그게 더 크게 느껴져서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근데, 달라지기 시작했죠. 세상이. 그리고, 만약에 세계 정복을 해야 한다면, 그냥 그건 이룰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왜 이룰 수 없는 것일까? 왜 이룰 수 없을까?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세계 정복을 왜 할 수 없을까? 세계 정복을 해야 하는데 세계 정복을 왜 할 수 없었고 왜 지금까지 인류는 세계 정복을 할 수 없었던 걸까? 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잠시 간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아비님이 전혀 거기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9.11 테러 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그 사람들이 세계 정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아비님의 인생을 바꾼 사건이었죠. 9.11 그 사건은. 그러니까 이게 가상인물이 아니었던 거야. 이게 허황되고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진짜로 자기의 전 인생을 걸고 세계 정복을 이루기 위해서 진지하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반인 그냥 취미 활동으로 모이는 그룹이 아니라 핵심 지구를 이끌어가는 핵심 인물들 중에 말입니다. 적지 않은 수가. 거기서 아비님이 사실은 어떤 사고 체계, 관념, 지금까지 가져왔던 모든 것들에 대한 체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그 진짜 큰 망치로 얻어맞은 그 느낌은 그래 큰 망치로 얻어맞았다는 느낌을 사람들이 쓰잖아. 근데 아비님이 뭐 사고 체계에 있어서는 그렇게 뭐 크게 뭐 놀랄만한 일을 아비님은 놀라게 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근데 그거는 아비님이 완전히 그래서 하나님께 그걸 감사드려야 되겠죠. 어쨌든 늦게라도 알았으니까. 근데 그 계기를 통해서 아비님 같은 사람들이 많았을 거야. 세상에 대해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지혜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고. 뭐 신령함만 막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세상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보호하기. 그러니까 그렇게 세계 정복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세계 정복이 아니라 사람들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 중에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다.
세계 정복, 그래서 아비님이 이제는 이제 아예 그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항상 검사 측에서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항상 세상이 뭘 원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잘 하려면,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잘 하려면, 고객이 원하는 걸 만들어야 되고, 내가 뭔가를 칭찬을 받으려면, 나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사장님이 그 회사가 원하는 대로 해야 여러분들이 인정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시험도 그 시험에서 어떤 유형의 문제가 출제될지를 알아야 공부를 하더라도 좀 좋은 점수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 변호사도 검사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항상 먼저 생각해 본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로 나를 괴롭힐까? 상대방의 무슨 얘기를 할까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은 뭐 기본이죠. 근데 그 전까지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던 것. 세계 정복이라는 것은 허황된 것이다.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전제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사고 체계를 넓히지 않았지, 그쪽으로. 근데 9.11 이후로 완전 달라졌죠. 그래서 생각해 본 겁니다. 사고를 확장시키기 시작한 거지. 세계 정복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그러면 세계 정복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어쨌든 전 대륙 중에 가장 많이 먹은 인간의 역사상 대륙을 가장 많이 정복한 사람이 징기스칸이거든. 전 아시아 다 먹고 유럽까지 거의 다 먹을 뻔했으니까. 근데 징기스칸도 전 세계를 다 먹지 못했잖아. 그러면 못 먹었으니까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왜 안 됐을까? 세계 정복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라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수명 때문이에요. 수명. 인간의 수명입니다. 전 세계를 그러니까 징기스칸도 세계 정복을 할 수 있었어. 그 당시에 징기스칸에 맞먹는 전투력을 가진 존재가 없었습니다. 그거 지금 이런 얘기까지 하기엔, 진짜, 몽골족하고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보는 막 유럽 기사단들하고 붙었을 때 전쟁 어땠는지 알아? 완전 진짜, 하여튼, 갖고 놀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막, 영화에서는 막 갑옷 입고 막 이런 사람들 엄청 세 보이잖아. 근데 거의 몽골 부대가 아주 가지고 놀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막 그냥 장난으로 다 죽였다고 생각하면 돼. 그 정도로 게임이 안 됐었어. 몽골 민족이 하나로 뭉쳤을 때 그 전투력이라는 것은 아마 그것에서 발상을 받아가지고 왕좌의 게임에선가 말을 좋아하는 민족이 나오거든요. 안 본 사람은 안 봐도 돼. 너무 좀 사악한 드라마니까, 아비님도. 하여튼 거기서 그런 비슷한 장면이 나와. 말을 탄 기마 민족인데, 진짜 엄청나게 세요. 전쟁이 장난이야, 그 사람들한테는. 진짜로 장난이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징기스칸을 막을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없었어, 전 세계에. 근데, 못했어, 징기스칸이. 왜? 죽었거든요. 그래서 징기스칸, 불로초를 찾은 거, 여러분 진시황 하면은 왜 불로초를 찾아가지고 죽지 않는 영생하는 법을 찾았다 그랬잖아. 그래서 거기서 산삼을 가져오고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러잖아요. 옛날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 근데 사실은 불로초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진시황처럼 그것보다도 훨씬 더 진지한 자세로 사람이 영생하는 법에 대해서, 아니면 수명을 굉장히 많이 늘리는 법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셨던 분이 징기스칸이에요. 왜냐하면 왜겠어?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세계 정복을 하기에는 이 100년이란 시간이, 사실 100년도 아니지. 사람은 커서 늙기까지 그 가운데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 많이 잡아야 50년인 거야. 세계 정복이 안 되는 이유는 한 개인이 이루기에는 인간이 수명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많이 살아봐야 어쨌든 영향력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시기가 50년 정도밖에 안 돼.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봐줬을 때만. 이 50년의 시간으로는 세계 정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계 정복을 막는 가장 큰 이유는 한 인간이 이루기에는 세계 정복이 요구하는 시간은 이 인간의 수명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룬 사람이 없었지. 다 이루어 놓고도 진짜 이대로 가면 다 이룰 수 있는데 사람이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사람은 어쨌든 1인자 말만 듣지 2인자의 말은 듣지 않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당연히 너도 2인자 나도 2인자인데 왜 내가 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분열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세계 시에서 조금만 봐도 합쳐졌다가 그 사람 죽자마자 막 동로마 막 뭐 나뉘고 난리가 나잖아. 4개로 날리고 3개로 나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세계 정복은 멈추게 되는 거죠. 세계 정복이 왜 안 되는가?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의 수명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룬 사람이 없었고 이루어질 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큰 그거였죠. 그러니까 확실히 더 뛰어나긴 해. 그 악의 세력을 따르는 사람들이 진짜 더 엘리트인 건 맞아.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질문, 오늘은 최대한 간단하게 얘기할 거니까. 그럼 그 다음 질문. 그러면 세계 정복을 하는 데는 얼마의 시간이 필요하냐는 겁니다. 세계 정복을 해야 한다면 얼마의 시간이 필요한가? 인간의 수명은 50년이라고 했죠. 뭐 태어나면서부터 정복하는 건 아니니까. 50년 가지고는 안 돼. 그러면 세계 정복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한 300년 정도 걸려요. 최소 300년 정도 걸립니다. 최소 300, 200, 최소 300년, 최대 500년 정도 걸려. 이거는 뭐 잠정 수치니까. 근데 최소한 250년 이상은 걸려요. 전 세계를 다 먹는, 세계 정복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대충 250에서 300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면 돼. 직관적으로. 그냥 쉽게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당연히 50년씩 벌써 몇 세대, 50년씩 6세대가 필요한 거야. 5, 6에 30이잖아. 50년씩 6세대가 지나가야. 근데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으로서는 세계 정복을 이룰 수가 없죠. 수명이 최소한 300살은 돼야 되니까. 우리 인간의 수명이 300살이었다면 혹시 세계 정복을 한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었을 거야. 근데 이 정도로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줄은 몰랐지. 당연히 인간이 안 되니까 끝. 근데 실제로는 300년이 필요하구나.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거는 지금 악의 세력의 관점인 거야. 그걸 알아야 대비를 할 수 있죠. 우리도 그들의 이야기를 알 수 있고, 그들이 어떤 마인드로 우리를 보는지 알아야 우리도 변호를 할 수 있죠. 그래서 300년 정도가 필요합니다. 최소한 300년 정도가 필요해요. 그러면 세계 정복을 이루려면 300년 정도의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쪽은 사상을 대물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50년 동안 이루고 300년이 필요하대잖아. 그러면 50년 동안 할아버지가 해. 그리고 죽으면서 이 업적을 그 다음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그럼 아들이 50년 후를 또 작업을 해. 그리고 이 아버지가 죽을 때 아들에게 이 정신을 물려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또 50년을 해. 하나의 사상이 인간의 수명은 제한적이라서 사람은 세계 정복을 할 수 없지만, 하나의 사상이 300년 동안 꾸준히 일사불란하게 유지될 수만 있다면 세계 정복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전제가 있는 거야. 템플 기사단이 실제로 존재하는, 불행히도 아비님이 말하는 이 이야기에 그 사람들이 바로 템플 기사단들입니다. 템플 기사단도 이 실제로 존재하는 그 조직 중에 하나예요. 하나의 신념을
대물림에서 하나의 세대로 묶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 바로 영적이라는 거야. 이건 영적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왜? 300년 전의 크리스찬과 지금의 크리스찬의 모습이 다르지 않아. 왜? 우리는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걸 가지고 있으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간과한 거야. 난 우리만 생각한 거야. 근데 악의 세력도 마찬가지예요. 300년 전의 사단의 사람이나 지금의 사단의 직원 뭐라 그래? 그들도 종이라고 하지. 사단의 종들이나 똑같잖아. 생각하는 게. 어떤 조직도 이런 세대를 넘어서 하나의 일사불란하게 유지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사상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사상과 철학과 신념만으로는 이렇게 세대가 일사불란하게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영적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잠시 잊고 있었던 거지. 사단에 관계된 사람들도 영적이라는 것을. 이제 그래서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템플 기사단도 실제로 있었던 아비님이 말한 이 대물림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선조격 되는 템플 기사. 외국 사람들이 게임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야. 다 근거 있게 만들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빠져들어도 더 깊게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까지 이어져서 꾸준히 하고 있는 겁니다. 일사불란하게. 우리는 살리는 일을, 그들은 죽이는 일을. 아비님이 가진 사상, 아비님이 가진 선택, 아비님이 하는 모든 체계, 아비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태도와 숨결들, 그것은 600년 전, 1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성도들과 어쨌든 그 코어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했던 걸 우리도 그대로 보여주는 거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모든 것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2000년의 세월이 지났을 뿐 예수님과 나와는 그냥 쭉 시간이 지났을 뿐 육신은 죽어갔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그대로 흐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은 불가능하지만 단체, 특히 영적인 조직은 세계 정복이 가능합니다. 영적인 조직은. 왜? 300년 이상의 시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즉, 세계 정복은 가능하다입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세계 정복할 수 있냐? 너무 길어지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세계 정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1. 단순해. 밥. 2. 연료. 3. 군대. 이 세 개를 정복하면 세계 정복이 가능합니다.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만약에 이마트에서만 쌀을 판다고 해봐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마트 하는 말 들어야 되겠죠? 우리한테 쌀 받고 싶으면 너희들 밭들 다 내놔. 그럼 쌀 안 줘? 그러면 뭐 할 건데? 싸울 거야? 뭐 이마트 뭐 공격할 거야? 그럼 이마트에서 군대들 그러니까 맞아, 폭동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군대 밥, 연료, 군대. 그런데 이제 이마트가 군대를 다 갖고 있어. 여러분들이 막 데모하러 갔더니 군대들이 총을 겨누고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찍소리 못하고 오겠죠? 그래서 밥 없고 쫄쫄 굶고 있는데 겨울이 왔네? 연료를 안 떼줘. 연료를 공급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추운데 얼어 죽겠죠.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맞아 죽고. 아, 굶어 죽고가 먼저.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맞아 죽고. 저게 인간의 직접적인 어떤 자유, 생명, 생존을 영향을 미치는 직관적인 세 가지입니다. 저거를 컨트롤할 수 있으면 세계 정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컨트롤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밥을 어떻게 컨트롤할 거야? 연료를 어떻게 컨트롤할 거예요? 군대를 어떻게 컨트롤할 겁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식량과 연료와 군대를 컨트롤할 수 있으면. 자, 그러면 그래서 그냥 오늘은 여기 연료 얘기하려고 한 거야. 식량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식량을 이마트에서만 쌀을 팔기 위해서는 동시에 뭐가 필요하지? 이마트 이외에는 쌀이 없어야 되죠. 그래서 방금 보셨던 것처럼 식량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전 세계 식량을 없애야 되겠죠? 이마트에서만 밥을 팔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기상이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료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거는 연료는 지금 보여드릴 거고, 군대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군대를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는 군대도 결국엔 누구 명령을 들어? 대통령의 말을 듣죠. 그래서 군대를 장악하기 위해서 반드시 정치인을 매수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정치인들을 다 매수한 거예요. 다 돈으로 다. 물론 뭐 사법은 뭐 그건 영적인 걸 무너뜨리는 거니까 어쨌든 세계 정복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정치인들을 매수하고 정치인들이 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저렇게 부정부패가 일어나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연료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얼어 죽잖아, 그죠? 얼어 죽으니까 사람들이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나무를 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러면 내가 연료를 안 주면 사람들이 얼어 죽어야 내 말을 잘 들을 텐데. 근데 사람들이 내가 주는 연료가 없어도 사람들이 다른 걸 뗄 연료가 있다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자, 방금 보셨던 연료를 장악하기 위해서 하나의 연료만 쓸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연료를 모든 가정에게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연료, 모든 기름들, 모든 기름들을 편리함에 길들여지게, 그러니까 나무를 떼서 하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도시가스로 모두가 연결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어느 날 밸브만 잠궈버리면 한 도시가 연료가 다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료를 다 연결시키는 거야. 모든 집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잘 보세요. 앞으로 거리 돌아다니면서. 시골에 없을 땐 잘 모를 수도 있겠다. 모든 곳을 다 도시가스로 연결합니다. 모든 곳을 다 도시가스로 연결하고, 시골까지도 도시가스로 다 연결을 해요. LPG에서 도시가스로 다 바꿉니다. 모든 곳을 다 도시가스로 하나로 연결시켜요. 모든 연료를 다. 그리고 전 세계, 그래서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거의 어느 정도냐면 서울에 들어오는 모든 연료가 이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돼가지고 중국에서 그러니까 그 정도라는 거야.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그러니까 다른 나라 비율을 드는 거예요. 서울에서 들어오는 모든 도시가스가 중국 파이프에 연결돼가지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싸게, 당연히 값싸게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안 바꿀 이유가 없고. 근데 쌀 땐 되게 좋지. 근데 어느 날 그 밸브 잠가버리면
그 밸브를 잠궈버리면 도시 전체가 꺼지게 됩니다. 겨울에 도시가스로만 난방이 돌아가도록 도시가 바뀌었는데 연료를 잠궈버리면 전 도시가 얼어붙게 되는 거예요. 하나로 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밥, 연료, 군대 이 세 가지를 통제할 수 있으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 그래서 저 연료를 통제하기 위해서 모든 곳에 하나의 연료만 쓰게 해야 됩니다. 모든 곳에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는 거예요. 전 세계를 하나의 파이프로 연결합니다. 그래서 한 곳을 밸브 잠가버리면 서울 전체가 꺼져버리는 거야. 도시 하나가 꺼져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때서야 나무를 캐려고 해봐봐.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다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나무 캐서 떼려고 해봐봐요. 어디서 뗄 건데? 어떻게 뗄 건데? 아파트에다가 불 지를 거야? 그 연료는. 나무도 캐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나무 한 번, 두 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 서울 사람이 한꺼번에 대체될 연료를 찾는다는 건 지금 서울 인구가 몇 명이야? 최소 1,000만은 넘잖아. 1,000만 명의 사람이 동시에 나무를 찾는다고? 어디서? 그 1,000만 명을 동시에 따뜻하게 할 나무를 어디서 갖고 올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 연료를 통제하기 위해서 모든 곳에 다 연결하는 겁니다.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거예요. 밥을 통제하기 위해서 기상이변이 필요하고, 물론 그 곡물에 기상이변도 있고, 사실 여러분들이 한국에서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제 쌀이 남아돈다는 이유로 모든 논들이 공원으로 바뀌고 있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들은 우리를 먹여 살리는 논들이 다 시멘트로 갈아엎어지고 있어. 모든 곳이 이제, 왜냐면 여기서 사는 것보다 수입해서 먹는 게 훨씬 싸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처음에 싸게 공급하죠. 싸게 공급해야 우리 밭도 없어지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제 기상이변도 필요하죠. 기상이변으로 약간 경쟁이 안 되게 만들도록. 그러면 점점점 경작하는 곳이 줄어들게 되고, 이제 점점 더 그거 상식적으로 알아두십시오. 전 세계 식량의 거의 70%를 공급하는 회사가 단 두 곳입니다. 두 곳인가 세 곳이야. 그러니까 세 개의 회사가 전 세계의 식량의 70%를 공급합니다. 그 무슨 말이야? 거의 휴대폰 생각하면 돼요. 전 세계 휴대폰을 거의 애플하고 삼성이 둘이서 만들잖아. 근데 애플하고 삼성이 휴대폰 만드는 거 멈추면 뭐 별일 없죠? 별일 없죠? 다른 거 사면 되지. 근데 식량은 다르죠. 식량은 그 세 곳에서 식량 공급을 중단해버리면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는 다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세계 정복이 얼토당토안한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90%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상이변은 사실 마무리예요. 마무리. 기상이변은 마무리입니다. 씨를 말리는 거. 그리고 연료는 이제 하나로 연결하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시골까지도 도시가스가 이제 계속 들어옵니다. 모든 곳에 시골 그 조그만 집들까지도 다 도시가스가 연결되도록. 그리고 군대는 당연히 정치를 장악하면, 어쨌든 군대는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는 한, 뭐 쿠데타 일으킨다 해도, 쿠데타 일으키는 사람들은 뭐 그냥 일으켜? 돈이나 뭔가 이권 때문에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치인이 이득을 다 주는데 뭐. 그래서 90% 다 먹은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송유관 가동이 중단됐다는 거야. 이 송유관 가동이 중단돼 버리면 한 도시만한 곳이 꺼져 버린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컨트롤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솔직히 송유관 가동을 중단했으면 다른 걸로 하면 되잖아. 근데 지금 밥과 연료와 식량과 연료와 군대가 이제 거의 90% 컨트롤 영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정복이 90%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힘을 과시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더 심해질 거고, 지금부터 이제 90%니까 뭐 다 끝났잖아. 지금부터는 더 심해질 거고, 더 많아질 거고, 더 잦아질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본하고 호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거기서 또 세계 정복을 하려면, 기왕 세계 정복을 했으면, 여러분들 학교에서 여러분들 통제할 때 항상 어디로 집합하라 그러잖아요. 모여. 뭐 그거는 일진이고 뭐시고, 야, 니들 어디로 모여라. 항상 그래서 모이잖아. 모이게. 항상 집합 명령을 내리잖아요. 학교도 그렇고 뭐 일진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군주를 유치원도 그렇고 어쨌든 단체를 통제하려면 모이게 하잖아. 어디 앞으로 모여라. 어디 베라 몇 시까지 베라 앞으로 모여라. 아니면 어디까지 집합해라. 니들 나와서 여기 운동장에 집합해라. 뭐 이렇게 해야 통제가 되잖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정복을 하는데도 나라들을 좀 관리하기가 쉬워야 되잖아. 근데 아무래도 섬나라보다는 육지에 있는 나라를 육지에다 다 모아놓고 한꺼번에 땅으로 걸어다니는 게 좋겠죠. 뭐하러 섬에 살아가지고 통제하기 힘들게 만들어. 그래서 섬나라들은 대부분 좀 통제하기 힘드니까 좀 간편하게 깔끔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좀 깔끔하게 만들고 싶잖아. 그럼 섬나라 제주도 뭐 관리하는 것보다 그냥 제주도 사람들 다 그냥 옮겨가지고 그냥 한 곳에 모아놓고 통제하면 쉽잖아. 통제하기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분식 좀 돌아다니는 거 학교에서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딱 지정된 운동장에서 놀면 제일 좋잖아. 통제하기 좋고. 그래서 섬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더 그게 세게, 아까도 일본하고 호주, 저 호주 밑에 저 섬나라. 그 섬나라는 사람이 살기 힘든 땅을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황폐해져 갈 겁니다. 사람이 살 수 없도록. 그래서 머지않아 호주와 일본에서 대대적인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운동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시나리오. 안 됐으면 좋겠죠. 안 됐으면 제일 좋겠지만, 봅시다. 안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좋은 거고, 되면, 그렇게 된다면, 되어 간다면, 여러분들은, 언제나 얘기는 똑같아. 이것이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영적인 것이니까 당연히 영적인 안식처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피할 길을 구하고 하나님을 원해야 합니다. 아셨죠?